네, 오늘 순환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름이라 덥죠? 그래서 막 오늘 지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교섭한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저 지각 교사가 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솔직히 기계일까요? 사람일까요?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사실 기계예요. 기계. 기계처럼. 근데 여러분들 무슨 소리 할게요. 우리 어디도 있지만 이게 수업날 컨디션이 어땠어? 최악이었어? 중간이었어? 하이였어? 뭐였어요? 하나, 둘, 셋? 중간. 그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수능 때 이제 하이나 이제 슈퍼하이가 돼야 되거든. 사실 이해되죠? 그러려면 별거 없습니다. 우리 양분임도 빌리는 거고, 카페인도 빌리는 거고, 계속 자기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난 잘 된다, 난 잘 된다, 난 잘 된다 하면서 이해되죠? 수많은 사람들, 아니,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말고 저보고 왜 이렇게 동안이에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진짜 그런다니까 붙여있어요. 나는, 어려 보인다. 붙여있어, 여러 개가. 그냥 계속 해봤어. 근데 뭐 20대 때 몰랐지, 30대 때 잘 몰랐지, 40대 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이해되죠? 자꾸 저보고, 저런 미신 하지 마시고, 이거는 과학이에요. 유사과학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신라면 잘 아시잖아요. 신라면. 그죠? 제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 신라면 회장이었던 손욱 회장님, 아니 그분 서울대 나온 친구예요. 그분 밑에 라인에 쟁쟁이 다들 학벌이. 근데 다 우리 믿는 건데 그 유사과학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독서 딱 열어봤더니 바로 독서.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읽어볼게요. 우리 문단 한번 나눠주시고, 문단 1문단, 2문단, 3문단, 3도 5문단, 1, 2, 3, 4, 5로 썼습니다. 합니다. 국가의 기원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말로 구성된 공동체 국가의 당대 폴리스를 근거로 들어 국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다. 잘랐어요. 현재 고3 정도, M7 정도였으면 이제 느낌이 있어야 돼.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고, 그죠? 그 다음 나는 국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입니다. 그러면 세 개로 만들어 볼게. 자, 여러분, 세 단어. 아무거나 얘기해봐. 나 문장 만들 수 있어. 아무거나. 큰 소리로 해줘. 시작. 자, 그러면 삼수예요. 이제 우선 마무를 날리는 거예요. 절 믿어주시면 이 자리에서 한 3개 시킨 거잖아. 아무것도 알겠네. 잘 봐. 날 보라고. 아리스토텔레스, 국가, 뭐야? 자연이었잖아. 아니에요? 맞죠? 이걸 불러달라니까 순서가 상관없어요. 마음껏 불러. 시작.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다음에 불러. 국가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을 보았다. 그렇잖아. 이해되죠? 이 능력 없죠? 1등급 안 나옵니다. 1등급 3개. 선생님 왜 이렇게 저 1등급이 안 나와요? 첫대급 아니기 때문이죠. 시킨 대로 안 하기 때문이죠. 지금 고집이 졸라 세기 때문이죠. 고집 센 애들이 삼수 재수예요. 나 이제 만만하는 거예요. 왜? 또 삼수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 널.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상대가 뭐 퀘스천을 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앤서를 해야 돼. 너 남자 여자 하나 둘 셋 하고 여자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너 여자야 남자니? 여자예요. 너 여자 남자니? 여자예요. 저 여자 남자니? 남자예요.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입을 다물고 아가리 닥치고 있다고요. 영상 오늘 기록 남길 겁니다.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욕말만 한 거예요. 왜? 저는 원래 그래요. 코라스대요. 입 다물고 있었어요. 삼겹살 저 MBTI가 인프피예요. 숨을 어쩌려고. 세상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이해되죠? 제가 아무리 법볼 친들, 저는 안 돼요 선생님 하고 있으면 아래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알겠죠? 누구나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음식도 잘 드세요. 냉장고에 딱 봐서 저기 하루 남으면 버려요. 그냥 고3을. 알겠죠? 아빠들이면 돼. 아빠들 알겠죠? 계속 갑니다. 지금 바짝 차려요. 지금 갑니다. 계속. 그것은 첫째, 인간이 자연적으로 폴리스가 동물이면, 둘째, 폴리스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셋째, 폴리스가 자연적으로 개인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짤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폴리스 우선주의로 봤다는 거죠. 개인보다 폴리스를 우선주의로 봤습니다. 근데 인간이 아닌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군집에 속하며 군집의 질서에 따르면서 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동물의 보편적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의 군집과 인간의 국가는 목적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잘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개로 봤는데 동물의 군집을 받고 그 다음에 인간의 국가를 봤다는 거죠. 근데 목적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봤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폴리스와 동물이 한 것에는 인간이 사회생활하고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려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그런 모든 존재들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생존만의 목적을 하는 다른 동물과 달리 잘랐어요. 자, 큰 소리를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동물들은 왜 살아요? 하나 둘 셋. 생존이요. 생존 기계라는 거죠. 자, 즉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왔다. 사람은 뭐라고요? 행복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행복을 위해서 이성적 능력 같은 걸로 덜 길러하는데 잘랐어. 그래서 여타 연예인들 졸부들이 슬퍼하는 게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복을 위해서는 뭐예요? 이성 능력 같은 걸 덕을 길러야 돼요. 덕을 안 기른 상태에서 갑자기 돈만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마약 먹고 자살하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알려주고 있네. 이런 능력은 어때요?
공동체에 참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졸부가 됐어. 한정실업 회장이에요. 갑자기 졸부가 됐어. 만원 투자했는데 봐요. 1,000원이 된 거야. 그럼 뭐야? 저 높은 데서 와인 하나 딱 들고 맛있잖아. 그게 우선 사회적 생활이야. 그리고 뭐야? 나는 성취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내가 성취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람이 성취하는 거 빨리 찾아. 하나, 둘, 셋, 행복이에요. 그죠? 그럼 동물이 성취해. 원하는 게 뭐야? 하나, 둘, 셋, 생존 본능.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저 생존 본능이 있어요. 동물이에요, 동물. 행복. 상당히 추상적 단어죠. 따라해요, 추상적. 추상적이 뭔지 알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죠. 눈에 행복이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근데 이 행복이 사람마다 다른데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 하면 혼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 참여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까지 한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행복을 추구하며 정의에 대해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성 의미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힘으로 짤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공동체. 다시 국가가 행복 추구하며 정의에 대해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성적 의미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국가는 공동의 선을 추구한다고 왔다. 국가의 공동선은 개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에 인간은 국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 개인들의 이성 바탕으로 공동선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선생님 플라톤과 비슷하지만 짤러 실제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를 통해 지하 덕을 갖춘 철이면이 동굴의 빛은 그림자를 보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 동굴반 이대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고 왔다. 이런 이상적 생각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국가의 운영에서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별한 국가에 생겨난 걸 옳지 않다고 왔다. 잘라요. 얘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은요 선구자를 봤어요. 아유 아직도 동굴 그림자를 보고 있니? 나와라. 머리끝에 잡고 끌고 나오는. 저는 사실 플라톤 입장이에요. 우매한 자들 많기 때문에 선각자들 깨워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 그런 특수 집단이 있는 걸 옳지 않다고 봐서 대신 지하철의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최고 직책을 맡기고 시민들에게 그를 비판한 권리를 주는 한편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 체제를 제안했다. 잘라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뭐야? 대통령이건 국무총리건 그냥 일반 사람이건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하나 둘 셋 받는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가 법의 지배를 강조한 이유는 인간의 실질적 활동에 대한 대관점을 종합을 할 수 있다. 그가 볼 때 인간의 실적 활동은 감정의 욕망 같은 비합리적 요소를 이성이 지배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비합리적 요소는 무조건 이성의 지배에 복제하지 않으며 양자 사이에는 모순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잘랐어요. 난이도가 높아져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합리화 생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으로 법이 요구되며 법 동그라미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인간의 덕은 길러줄 수 있다. 훌륭하게 지어진 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도서 시행된 실정법이 국가 운영의 기본적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걸 인정한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실정법의 보편적 원리의 기본으로 하는 자연법과 늘 일치하는 게 아니므로 실정법과 자연법에 가깝게 제정돼야 한다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 잘라요. 자, 그러니까 플라톤 입장에서는 뭐야? 나눴어. 성각자, 깨달은 자와 깨달지 않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깨달은 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얘네가 머리끄댕 잡고 끌고 가니까. 이해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최고의 덕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대표로 뽑는데 우리 밑에 사람이 하면 뭐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권리가 있어?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 이해되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뭐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야? 뭔 옛날 뭘 구하는 거야? 민주주의를 구하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마건씨가 예를 들어 국회에 왔어. 그러면 우리들은 인사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손만 내밀고 있다고. 이거 누구 입장이냐? 플라톤의 입장이겠죠. 플라톤 입장에서 이건 맞는 소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병이 있는데 쟤는 그런 거야. 왜? 국회의원 인사하면 우리도 인사. 안녕하세요 또 하거나. 국회의원이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도 반가워요. 우리 손 잡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입장은 뭐예요? 플라톤주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란 거죠. 이해되죠? 머리 빡 박아놔. 우리가 그럼 봐봐. 나는 항상 first, 맨 첫 번째 중요한 생각하는데 수능 완성의 맨 첫 번째 누가 나왔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구나. 그러면서 시간차근경이 나오겠구나. 왜 옛날에 뭐였어요? 플라톤이 어쨌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쨌다. 이 순서. 그 다음에 누가 어쨌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은 그게 아니고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나온 다음에 이 스승 플라톤은 하고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난이도 좀 높아지고 뭐 모순 충돌 나오고 그죠? 이건 수능에서 모양 지정입니다. 자 이게 예언을 한다니까 이게 예언이요. 모양이 이게 나온다니까 수능에. 그럼 뭐야 수능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사실 독서 20문 정도 또는 30문 되겠죠. 뭐야 왜 답안요 소리 할 때 순서가 바뀌어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순서를 잘 보도록 하세요. 순서 뭔 말인지 이해되죠? 딱 나올 때.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그럼 1, 2, 3, 4, 5문단 읽을 차례죠? 한편 아리스토텔레스 하나의 국가 너무 커지면 국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국가 운영 원리로 권력의 복수성과 분할을 중시했다. 잘랐어. 권력 복수성 1, 분할 중시 2. 국가 구조만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필요하면 체제 유지를 위해 공동정을 만들거나 1. 공동성과 관계 논법을 만들게 된다. 2. 이건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이에 따라 국가의 존재 목적은 변질된다. 뭐에 따라서?
공동의 적이 만들어지거나 공동성과 관계없는 목표를 만들게 할 때, 반면 복수성과 분화에 있는 사회 속에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에서 권력자가 은폐했던 도덕적 문제는 위기에 해소될 있으며 국가가 흔들림 없이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가 가였습니다. 자, 나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문단을 일단 나눌게요. 1, 2, 3. 자, 좋은 교보제가 나왔습니다. 1, 2, 3인데 2, 3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야, 내가 한꺼번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두 개를 자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여름입니다.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합니다. 특히 누가? 재수생. 그치? 많이 이탈해요. 아, 안 되겠다 하면서 시원하게 맥주나 때리고 그냥 오늘은 쉴까 해요. 재수생은 성인이니까 뭐 말릴 수가 없죠. 그렇죠? 수많은 애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안 좋은 비유인데 고3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불꽃 이게 달아오르게 하려면 그냥 홍대 거리를 걸어가 보세요. 저녁에. 위험하지 않아요. 둘이 가면. 알겠죠? 왜 위험하지 않냐고요? 그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이해돼? 난 대한민국 미래를 봅니다. 왜 집에 가는 길에 고기를 입었는데 이제 걸으면서 살 빼잖아.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가 다 널브러져 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8개국에 살다 보면 8개국 유럽 포함해서 필리핀, 아시아는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필리핀 살다 왔는데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 칼 안 쳐맞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참 좋은 나라예요. 이게 방종의 국가. 망했어 이미. 망했는데 내 앞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농담 아니니까 내가 여러분을 뭐하러 높여줘. 뭐 높여줘서 제가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희망입니다. 희망. 알겠습니까? 희망. 머리에 딱 박아놓은 거. 아래쪽 달렸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때 계급제 사회였던 말인데 여러분. 계급제 사회였을 때 네가 나는 평등해. 누가 이걸 외칠 수가 있나. 아래쪽에서 높은 사람이 심지어. 그죠? 대단한 사람이. 물론 낮은 사람이 너와 나는 평등해. 그는 뭐야. 귀등으로도 안 듣죠 사회가. 근데 높은 사람이 너와 나는 평등이고. 대박인데?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나. 국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목표를 가진 개인과 집단을 포괄하면서 개인이나 집단이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한다. 이는 국가가 자연적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 별표 쳐야죠. 왜? 아까 분명히 우리 외웠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 맞죠? 근데 이런 뭐야? 아니래요. 인간이 요청되었을 때 구성물이라는 걸 의미한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잘랐고 통치하는 이 권력을 통해 피통치를 지배한다. 국가 권력이 인간의 자유주의로 구성된 사회적 사물임인 동시에 인간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 근거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완전 가불가는 전혀 다른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설명문이 맞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 권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이다. 법률 도덕과 달리 양심에 호소하거나 인간적인 감안할 필요가 없다. 잘라요. 도덕은 양심에 호소하거나 인간적 감안을 할 필요가 있는데 법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제로서 시행하는 실정법은 개인과 집단을 초월하여 지배에 근거하는 물리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을 따라야만 한다. 그렇지만 법률에 규정된 물리적 강제력이 권력 지배를 정당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에 대해 중세 신학자 아퀴나스는 지배를 위한 법률에 정당하는 강제력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부터 어떻게 자발적 순을 얻어낼 수 있는가 달려있다고 한다. 잘라보세요. 순환성 9페이지입니다. 그는 신의 섭리이며 자, 여기서 그가 중요한 거죠. 그의 이름 크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아퀴나스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얘는 중세 정치가가 아니고 신학자입니다. 강제력이 아니고 어떻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냐? 그런 신의 섭리.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 자발적인 게 내가 오늘 교회에 가는 게 자발적이에요? 아니면 강제적이에요? 다 자발적으로 온 거죠. 그죠? 이해되죠? 강제적 시대가 있었어.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 나중에 갖게 되면 연구해보면 칼뱅의 시대 등등등등 하면 빡센 시대는요 3번 안 가면 사형이었어요. 사형. 그때는 과연 순환일까? 그쵸? 강제잖아. 이해되시죠? 나는 솔직히 인간의 약간의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많은 훈련을 했어요. 많은 훈련을 했는데 제가 100%가 있다면 62% 정도 같아요. 나는 개인적 강제성을 획득했어. 62% 정도. 그럼 뭐야? 38% 정도 뭐야? 내가 뭐를 해야지 그래도 그거를 그날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이 잘 알잖아. 이제 나 오래 봐서 최하 1년 이상 봤잖아. 그럼 뭐야? 나는 계획적으로 움직여? 즉흥적으로 움직여?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일이 사건이 일어나면 빡이 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뭔가 계획을 했는데 틀어진 경우가 있어요. 왜? 따라보세요. 자율성. 요새 자율성 어떻게 얘기하는지 계속 한번 볼게요. 그는 신의 섭리며 신앙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영원법과 1. 인간의 세계, 보편적 원리 및 일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자율법 2. 그 근거를 찾았다. 영원법과 영원법은 결국 뭐예요? 신이죠. 자율법은 뭐예요? 사람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양심이나 정의에 대해 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제정된 실정법은 잘라요.
지배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아, 재밌는 이야기네요. 아키나스는 실정법의 자연법을 따르나 하더라도 자연법의 정체는 완전히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실정법의 영어법과 자연법의 각각의 함으로써 국가 공도선을 지향한다는 생각을 구성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권력 지배에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 정당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권력 행사한 사람이다. 아키나스 권력자로서 결정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자의 도덕성을 보았다. 잘랐어요. 모두의 국가에서는 실정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대가 권력가져야 된다. 군주주의에서는 왕을 계산한 사람이 1.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통해 다수를 권력을 얻은 사람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 2.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권력이 사회 구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표시하기 때문에 군주보다 더 존재도 보이지만 투표자가 권력자의 도덕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잘랐어요. 아키나스는 권력자 도덕적인 공동선을 이끌 수 있다면 국가 권력이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키나스가 지금 뭐야? 부활해서 우리나라를 본다면 뭐야? 대통령이 정가가 있네. 봐봐. 이재명 아저씨고 누구건 어쩌건 일단은 정가가 있으면 아키나스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이 나라 망했다고 보였죠. 미국 보고도 트럼프 뭐야 범죄자냐 망했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정체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아키나스 입장에서 이해됐지? 왜? 신학자였기 때문이라니까요. 투표를 뽑힌 사람이라 하더라도 3대의 양심과 온라인을 강요하거나 1. 공동선의 축구를 가로막는 폭군이라면 2.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 없이 정당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동체이며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 아키나스가 폭군의 통치에서 공동선에 대한 더 나은 대안과 기대가 없다면 당분간 안전을 위해 폭군의 통치에 용인해야 한다는 것은 혁명도 적절한 시기와 명확한 전망이 있어야 정당될 수 있다는 걸 말한 것이다. 아, 마지막 재밌습니다. 아키나스가 니은부터 여러분이 큰 소리로 다 읽어주세요. 시작. 폭군의 통치하에서 공동선에 대한 더 나은 대안과 기대가 없다면 당분간의 안전을 위해 폭군의 통치를 용인해야 한다고 한 것은 혁명도 적절한 시기와 명확한 전망이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키나스 입장에서는 수많은 남미에서 막 폭도 일으키다가 막 폭탄 맞고 총 맞고 죽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한다는 거죠. 왜? 시기를 적절하게 잡지 못했다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뭔만 이해되죠? 그러니까 폭군한테 얘 폭군이에요. 지만 마신 바꿔서 혼자 먹고 물러나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총 갖고 있어. 그러면 제가 총에서 총 한 쪽 빠졌을 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주 좋은 거 읽어봤습니다. 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였어? 아리스토텔레스고 양념으로 누가 나왔어? 플라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누구야? 토마스 아키나스. 그 유명한 아키나스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머리에 꼭 박아두시고요. 문제 좀 이따 푸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시면 12쪽이 있습니다. 주민. 요 부분을 꼭 집에서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머리 딱 박아놓으세요. 알겠죠? 이 글은 국가 형성과 운영 방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생활하고 사회 속에서 블라블라 더 이상 읽어주지 않아요. 요거 집에서 꼭 읽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알겠죠? 그럼 머리에 빡 박아놓는 거야. 자, 따라합시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자. 좀 웃기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가 아니에요. 내일 할 일을 오늘 살짝 맛을 보자는 의미 아니죠. 이해되셨죠? 하루만 앞서가 보자고요. 나도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지만 여러분 알겠죠? 이해되죠? 갑시다.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오는지. 어머, 너무 읽고 싶어져요. 백만장자란 말이 나오니까. 그쵸? 자, 손 들어. 괜찮아? 자, 둘째 하나 들어야 돼. 난 돈을 좋아한다. 하나, 둘, 셋. 난 돈을 싫어한다. 하나, 둘, 셋. 돈 싫어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위선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죠? 우리나라 뭐야? 자본주의에서 무슨 주의? 하나, 둘, 셋. 공산주의야? 무슨 주의야? 하나, 둘, 셋. 감히 모르나? 어머, 감히 이랬어. 미안해. 감히 모르나 봐. 봐봐, 이게 봐봐. 현정아 자매가 닮았다니까. 이게 동산도 꼭 저기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자매가 왜 이렇게 구석탱이를 좋아해? 나도 그래요. 너 버스 탈 때 어디 앉아? 10m에서 하나 해줄게. 빨리. 버스 탈 때 어디 앉아? 하나, 둘, 셋. 버스 기사님 바로 뒤에. 버스 그냥 바로. 너는 버스 기사는 바로 뒤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다음 한번. 고추가 줄을 잘 올 줄 아는 거. 이유가 있어요? 이유? 하나, 둘, 셋. 사람들이 잘 안 하죠. 습관이란 무섭죠? 습관일 거예요. 이해되죠? 습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자성어 있어요. 작심삼일. 3일만 넘기면 습관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3일만 잘 해보자고. 짝 얼굴 보세요. 짝 얼굴.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오케이. 좋아. 아주 큰 무자를 이룰 때 100만 장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100만 장자 말 그대로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른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100만 달러는 무엇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만 현재는 유효해서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금액이다. 잘라요. 대조가 있네.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잘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돈을 재기량하지 못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소비를 미루는 경우에 나타난 경기가 침체된다. 따라서 경제가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가 수준을 파악하고 물가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물가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이다. 잘랐어. 오케이, 요약을 해볼게요. 아까 거 요약을 하자면 1번.
1과 2가 나왔는데 아까 제일 유명한 애가 누구였죠? 하나, 둘, 셋. 그쵸. 플라토. 우린 순서대로 합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근데 얘가 뭐를 주장했지? 폴리스를 주장했고, 맞습니까? 뭐 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 두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면서 두 개에 대해서 얘는 지금 뭐예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여기서는 뭐였어요? 자연이죠, 그쵸? 얘는 와서 자연적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해되시지? 꼭 구분해 주시고, 지금 나온 것 중에 2번 경제에서 이걸 꼭 외워주셔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되게 쉬운 단어니까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뭐라고 써서 내가 하나 둘 셋 유동성 3번 외쳐야 돼. 시작. 유동성. 핵심입니다. 올 수능의 핵심이에요. 유동성의 단어 무조건 나옵니다. 확률 100%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니 그럼 21년 동안 이 짓거리만 했는데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 이해돼? 자, 유동성 이게 뭔가 별거 아니야. 따라하자. 돈이 많이 풀렸네? 그거예요. 많이 풀렸다는 의미예요. 금이 세상에 많아져. 많으면 싸겠죠. 근데 뭐야?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야? 비싸죠. 이해되죠?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유동성이 떨어진다. 선생님 어떻게 많이 풀리게 하고 떨어지게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은행 잘 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자 유동성. 자 은행에서 돈을 뽑아 봅시다. 내가 5%에 적금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1% 떨어져서 은행에 넣을 거야? 딴 데 투자할 거야? 그쵸? 은행 이자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라가 아빠 몰래 저축하는 거 엄마 몰래 아빠 몰래 나 예쁜 구두 살 거야. 100만 원. 은행 넣었는데 갑자기 이자 확 떨어졌어요. 그럼 뭐야? 유동성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이자를 20% 준대. 옛날에 막 IMF 때 나라 망했을 때 그랬거든. 그럼 넣어놓으면 뭐예요? 시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자 은행에 막 넣어놓으니까 돈이 있어? 없어? 없죠. 이해되죠? 그럼 보는 거야. 돈이 많이 풀렸을 때 그럼 자 물가를 한번 볼게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 돈이 똥값이야. 그럼 물가가 올라가 내려가?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돈이 똥값 되니까. 이해되셨죠? 이거는 잘 봐야 돼. 유동성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는구나.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시지? 자 외워놔야 돼요. 이거 외워놔야 돼. 하나 더 틀면 난리 납니다. 그럼 반대잖아. 유동성이 내려갔다. 다른 말은 뭐예요? 시중에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뭐야? 물가가 어떻게 돼? 내려가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지? 자 뭐로 관리한다고? 정부에서는 하나 둘 셋 이자로 관리한다고. 이자율로. 단순하다니까 생각보다. 이해되셨죠? 이자로 관리를 하는구나. 근데 이게 틀어졌을 때 나라가 이제 망한 걸로 보는 거예요. 나라가. 예를 들어 봐봐. 자 물가가 올랐잖아. 그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떨어뜨리려면 반대로 해야 되잖아. 은행이자 올려줘야 되잖아. 그럼 떨어질 거 아니야. 그쵸? 은행이자 올렸는데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공식이기 때문에. 계속 이 문단 가봅시다. 뭔지. CPI는 도시생활자의 평균적 생계비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한 지수로 기준 연도 물가수준 100을 놓았을 때 비교 시점 물가수가 얼마나 될지를 상대 크기로 표시한 것이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기관에서 먼저 소비자들의 지출구조 분석해 가계 소비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들을 선정하고 잘라 거서나 엔겔. 보통 엔겔 지수를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자취해서 사는 거야. 무조건 들 수밖에 없는 돈 생각해봐. 눈 감아봐. 얼마 행복해. 어머 우리가 고대에 합격했어. 고대 요차 당연히 깜빡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취라는 거예요. 눈 떠봐. 손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이거 얘기 못하면 명목인데 못 가니까. 어떤 거? 등록금도 너가 내? 보통 딸이 아니야. 전기세. 수도세. 생활비. 월세를 안 내나비요. 식비 정답이에요. 현재가 말한 게 바로 뭐예요? 엔겔 지수죠. 이해되셨죠?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본 생활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성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바닥 관리비. 그러니까 이렇게 순진한 애는 꼭 고대에 가서 빌라에 살까 그러다가 빌라 굳이 우리 15년 대 빌라 살다가 오피스텔 진짜 1년밖에 안 된다. 너무 좋잖아. 그거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뭐가 있어? 바닥 관리비가 있죠. 바닥 관리비가 뭐야? 손만 쉬어도 관리비를 내야 된다는 거야. 약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그럼 오늘 딱 있는 거야. 뭐야 15만 원. 물세 별도, 전기세 별도. 가서 아저씨 이거 뭐예요? 오피스텔 기본 관리비야.
네 쓰레기 버리면 그거 버려주잖아 대신. 그리고 도둑들과 내가 한 바퀴씩 돌잖아. 그리고 한 달에 15만 원이 한다고요. 그건 눈물이 나죠. 이해되셨죠? 그걸 파악한 얘네가. 자, 비중치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쌀과 보리를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할 때 동행인가 봐. 쌀은 보리보다 소비 비중이 크므로 가중치를 높게 설정해 쌀 가격의 변화가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러. 그런 다음 선정된 판매 가격 여러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직접 조사 평균화 이를 기준연도와 대비해 CPI를 산출한다. 미국에선 재밌는 게 맥도날드 지수로 하죠. 미국에서는 봐봐. 뭐 먹지? 그냥 맥도날드나 먹자. 거의 우리나라 밥 먹듯 먹어요. 우리나라 김밥 먹듯. 그냥 뭐야. 그러면 지역마다 맥도날드 가격이 같겠어 다르겠어? 하나 둘 셋? 다르니까 이걸 조사한다는 거죠. 다르니까. 같으면 조사를 왜 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데 소비자 지출구조는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품목이나 가중치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이나 가중치를 2,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5년마다 지수를 초기한다. 미국은 주기적으로 품목과 가중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1982년도, 1984년도 평균 물가를 100으로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야? 기본으로 잡고 있대. 100을. 이해되셨죠? 우리나라 이제 쌀 솔직히 중요해 안 중요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얀 쌀 잘 안 먹거든요 요새 애들. 그죠? 이해되죠? 뭐 얘도 이제 대학교 가면 나 왜 여자친구 없어? 그래 운동하겠어. 그럼 뭐야? 밥 한 번도 안 먹고 뭐 쌀에다가 닭가슴살만 먹겠지. 그치? 너 같은 애 조사하는데 쌀을 제일 품목으로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한테는 뭘 제일 품목으로 넣어야 돼? 하나 둘 셋? 닭가슴살로 등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이해됐지? 너 빠르니? 유서야 혹시 너 빠르면 우리 올해 친구들 너 빠르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갑니다. 3단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잘라. 꼭 이런 거 있으면 말 조심해야 돼. 명목 GDP는 조사 기간 내 국내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수량을 가격을 곱하여 산출값입니다. 명목 GDP 변동에는 최종 생산물의 수량과 가격 변동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때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실질 GDP는 가격을 기준연도 고정해 가격 변동분을 제거한 것으로 잘라서 또 경제 성장 산정할 때 상환하는 GDP는 실질 GDP래요. 그럼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면 물가가 얼마나 변동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눴대. 그럼 뭐가 밑에 있는 거야? 크게 뭐야? 실제 GDP가 밑에 있는 거죠. 이해되지? GPI야. GDP 디플레이터는 1과 2로 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움직이지만 산출 방법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며 이용 분야도 다르다. CPI는 가게에서 많이 소비하는 품목에 반영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가게에 소비하지 않는 품목까지 반영돼 국내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제외된다. 잘랐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생산하는 선반이나 무기 등 일반적 가게에서 구입하지 않지만 GDP 디플레이터에 미친 영향이 크다. 반대 원유 외부 생산 것일 때는 원유 가격 상승이 GDP 디플레이터는 반영 안 되지만 GPI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왜? 사람들 다 자동차 모으니까. 그죠? 한편 GDP 디플레이터 2는 국내마다 나오는 이 관련 통계가 나온 후 산정되어 개별 품목 가격 변화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일시적 요인의 이에 영향이 적기 때문에 거시적 물가 흐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와 달리 이 일은 매달 발표 지수의 차이를 통한 인플레이션을 즉 물가 변동을 구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전월 CPI가 200이고 금월의 CPI가 210이라면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은 200분의 10 맞지? 그런데 CPI는 전기세나 농산물 수급 등 시기적 변동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을 구할 때 전월 동월 대비 인플레이션율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산정한 인플레이션율을 통해 정부에서는 물가정책이나 통화정책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자, 이것만 꼭 기억해주면 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쌀로 볼게요. 쌀이 시중에 많이 풀렸어요. 그럼 뭐야? 어떻게 돼? 쌀이 지금 시중에 많이 풀렸다고. 그러면 쌀로 하게 되면 반대되겠네. 쌀값은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겠죠? 여기서는 뭐야? 돈이 많이 풀리니까 뭐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이 오르는 거잖아. 그죠? 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서 쌀이 많이 팔렸네? 그러면 쌀값은 요걸로 바꿔볼게. 쌀값은 어떻게 돼? 이게 쌀이라면 내려가겠죠. 쌀 요정도. 그쵸? 그 쌀이 하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쌀을 비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쌀값 왜 이렇게 올라가면 확 풀어버리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정부에서 쌀값 왜 이렇게 싸면 확 사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 별거 없죠? 그쵸? 뭐예요?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막 명품 시계. 전에 명품 시계 뭐 3개에서 100개. 그거 이해가 돼. 비싼 게. 그쵸? 막 찍어내는 롤스가 난 왜 비싼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쵸? 제일 희소한 건 누구야? 한번 알아봅시다. 누구야? 세계에서 하나뿐인 거. 세계에서 10개예요? 유라야? 세계에서 하나뿐인 거. 한번 해보라니까? 해봐. 나야 나. 내가 제일 소중해. 알겠지? 이해되지? 오케이 좋아. 자,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선
2보다 1 발표를 주목하는데 그 이유는 1이 예상이나 통화 정책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상 변수에서 중요한 상수는 영문화 기초생활 보장비인데 이는 1과 연동돼 결정된다. 그리고 시중 유동성이나 경기 봐봐 내 말 맞지? 경제는 유동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제일 중요한 단어 수능에서 유동성입니다. 저 이걸 번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 유동성, 경기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조정해야 되는데 기준금리 조정인지 알잖아요. 유동성이 너무 심해. 그럼 어떻게 물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은행에서 뭐야? 아씨 너 비싸졌다. 그럼 뭐야? 은행에서 이자를 뭐 하겠어요? 지금 뭐야? 이자를 자 돈이 많이 풀렸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이자가 없으니까 돈이 많이 풀렸겠죠. 그러니까 뭐야? 물가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건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뭐야? 지금 여기서 물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낮추려면 얘로 봐야 된다는 거야. 괜히 이거 소등 은행 이자 더 낮추면 되고 난리 납니다. 그죠? 이해되지? 이 표만 꼭 기억하면 됩니다. 됐어. 자, 그래서 잠깐만 두 번째 줄부터 다시 읽을게.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이나 경제상에 따라 기준금리 조정해야 되는데 이 일은 금리 정책이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미국의 경우 양쪽 완화 정책에 따라 유동성 증가로 인해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거봐, 그러니까 물가 뭐래요? 읽어 시작 상승했대잖아요. 2022년 6월에는 전월 동월 대비 1 인플레이션율이 8.6%에 이르렀다. 그자 중앙은행에서 0.25% 조정한 기준금리 한꺼번에 올려버렸대. 자연적 스텝 단에 올려버렸대요. 그러니까 뭐야? 확 올린 거죠. 그 결과 주시장에 투자한 자금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 채권 시장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한 지표에 대한 한계도 있다. 우선 대체 효과에 따른 지수 한계도 있다. 동그라미. 이런 지문이 우리가 10개 봤을 때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였죠. 그치? 항상 뭐는 무슨 의의가 있다고 끝 되잖아요. 근데 뭐야? 한계도 나왔다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힘을 냅시다. 인생사부터 짧고 깁니다. 그쵸? 후회는 남기지 말자는 거죠. 알겠죠? 후회는 남기지 말자는 거죠. 저는 오늘 저번 달에 후원했던 근처 성경교회 갔거든요. 이게 유니버스가 크시더만 주요 주제는 효도였고, 그럼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저는 이제 포커싱을 잡잖아요. 너무 좀 두리뭉실하게 수업을 하셨는데, 수업이래. 강의래. 강사 아니고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잡은 건 몇 가지가 있어. 또 하나가 뭔지 알아? 믿어라. 널 믿었는데 안 되지? 그럼 뭐야? 신의 능력을 잡아라. 그럼 끝? 오케이. 그럼 나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수업하는데 전 저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요? 전 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그걸 읽으면서 뭐야? 잡아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저 이거 처음 읽어보거든요, 수능원서. 저는 요거 준비 미리 안 한다는 거죠. 자료 준비는 미리 하는데 미리 읽어보진 않아요. 그러면 뭐야? 사기인 것 같아요. 수많은 강의는 봅니다, 제가. 인간 바이오 남의 거. 근데 기가 막힌 설명. 야, 경제학자도 저렇게 못했다는데 우리가 막상 풀 때 그 지문을 닥쳤을 때 그렇게 해제할 수 있냐 이거예요. 도움 되냐 이거예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딱 보는데, 아까 경제 딱 읽을 때 뭐야, 이번 주에 계속 내가 머리에 꽂혔던 건 유동성입니다. 이해되셨죠? 왜 5개년은 보고 있거든요. 이해는 안 맞고 5개년 모의고사 1, 2, 3 요새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왜 이렇게 꽂히지? 꽂히더라고. 역시나 나오네. 자, 대처과에 따라 지수의 왜곡을 들 수 있다. 모든 제약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은 제약 가격이 오를 경우에 가중치가 낮은 제소비자량이 늘어난다. 그렇지만 일회 가중치는 제과의 대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비 변동이 과대평가된다. 무슨 말이냐? 자, 쌀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야? 빵을 먹는 거야. 빵만. 근데 그걸 배제한대요. 일회 가중치가. 또한 천연상품의 시장에 나오면 소비자 선택이 폭이 넓어지면서 더 낮은 비용으로도 동일한 산업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동차는 컴퓨터의 경우 매년 성능이 개선되면서 가격도 올라가는데 이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과 다르지만 일에는 제대로 관여하지 못한다. 핸드폰이 옛날에 100만원만 돼도 우와 그런데 요새 200만원 후반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야? 성능은 계속 올라갔잖아. 그래서 물가가 올랐네 이러고 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일의 정확성을 어떻게 적어할지에 대한 문제는 경제학적 사회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에 역시나 경제 지문이었고요. 1과 2로 나눠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좀 이따 문제 푸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세 번째까지만 가봅니다. 각서상 나눠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과에 유리한 독서 문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학 같은 질문 나면 이과가 확연하게 유리하잖아요. 사실 맞습니까? 지금 이과 선생님 저 이과인데요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올 수능에 이과 질문 좀 안 나왔으면 한번 읽어는 볼게요. 17세기 초반까지 수학의 주된 관심 분야는 유클리드가 정의한 기하학이었다. 유클리드 기하학을 어떤 명제 A가 참변한 걸 증명하기 위해 천문의 이전된 명제 B로부터 A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무슨 말이냐?
새로운 내가 공식을 만들었어. A라는 걸. 이거를 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 B는 이미 누가 봐도 참이야. 요거로 이제 해서 얘를 참으로 만든다는 거야. 근데 얘가 뭐라 그래? 그런데 B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참이 명제 C가 필요한데 이런 과정은 참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명제가 없으면 끝이 나지 않는데 계속 돈다는 거죠. 유클리드는 참임이 직관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증명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명제, 즉 공리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하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요크트 기하학은 공리 바탕으로 한 논리적 체계였지만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귀납 추론에 어긋나지 않았고 실제 생활 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잘랐어요. 세 번째 질문 난이도가 있습니다. 읽어봐도 한번 기하학이었습니다. A를 증명하기에 B가 필요한데 B는 왜 참이었지? C가 필요하대요. C가 왜 참이었지? D가 필요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중요한 건 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공이라는 걸 만들어냈다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이건 당연하게 참이다. 요런 거. 그렇죠? 이해되셨죠? 2분 날렸습니다. 17세기의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유클리드 기하학만을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도형의 내용과 치료했다. 행성 유성과 경로, 포탄을 외정, 안경, 망원경의 곡률 계산대, 타원, 포물선, 상고성 등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직선과 원에 대한 법칙들로 이루어진 유클리드 기하학 체계에서는 이러한 도형들이 연구하는 한계가 있었다. 데카르트는 동그라미 X축으로 부르는 수평선과 Y축으로 부르는 수직선의 시가로 교체하는 저항평면 위에 점 P를 표시하는 세랑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역적으로 지식 체계를 구축해나간다. 연역적 동그라미. 아까는 귀납 추론으로 했잖아요. 연귀를 한번 오랜만에 나올래나 연귀가 연귀. 연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제가 참이다. 모든이 나왔다. 한 명 나왔다. 연역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을 것이다. 한 명이잖아. 소크라테스는. 그럼 무조건 연역이에요. 소크라테스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누구도.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귀납입니다. 이해되셨죠? 수능에서는 이것만 알아도 한 문제 그냥 맞습니다. 자동입니다. 제가 33살 때가 맞을 거예요. 목동에서 학원 원장하고 있을 때 연역기납 문제 나왔는데 제가 풀다가 틀려서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전화까지 했거든요. 진짜 전화까지 했는데 답이 바뀌었어요. 연역기납에서 걔네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연역기납은 이 머리에 딱 이게 박혀놓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제가 바꿨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겠죠. 이게 말이 되냐. 까마귀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나와서 별거 아니야. 한국 까마귀 까맣다. 그래 어쩌라고. 그치? 일본은 까마귀가 까맣다. 어쩌라고. 근데 미국은 하얀 까마귀가 있다. 그럼 당연히 뒤로 가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뭐야? 까맣지 않다. 이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귀납이에요. 한 마리 유추로 계속 가다가 귀납이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영역으로 답이 나와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전화해서 한 격이 정확히 납니다. 정말로. 그 학원도 이름 비슷했어요. 지금 우리 학원 더베트 국어잖아. 그때는 더스터디 국어였어. 더스터디. 옛날 생각이 갑자기 새록새록 나면서 이 연역기납 요것만 외워놓으면 쉽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발견했던 기하학과 대수학이 합쳐져 해석 기하학이 탄생하는 획기적 아이디어였다. 제가 여기서 문과로서 힘든 게 기하학도 사실 뭔지 모르고 대수학도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 이거 왜 나온 거야? 이과손 왜 몰라요? 대수학이 뭐예요? 아빠한테 물어봐. 알았어. 데카르트 좌표평면에서 한 점은 x와 y의 한 값의 쌍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쌍동그라미 잘랐고요. 점들을 집합하면 특정 도형의 형태가 된다. 이를 통해 유클리드가 도형에 대한 정의한 논리적 공리, 기하학적 공리들 동안에 설명했던 것들을 방정식을 통해 간단히 방정식 동그라미 했고요. 반대면 C1의 경우 x2 플러스 y2는 C2 된대요. 으로 시가상의 경우 x는 ay 그래프에서 출수된 그거 생기면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뭔 말인지 몰라. 이제 도형의 성질 구체적 모양이 아니고 뭐야? x와 y 관계의 환원이 된대요. 한편 동그라미 앞면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도형을 대수로 표현할 때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은 방정식에 나타나는 선에 존재하며 방정식에 만족하지 못한 점은 그 선의 존재가 안 된대요. 이는 생성 가능한 방정식만큼 그에 대응하는 도형이 있다는 걸 의미하므로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기술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도형에 대해서도 해석하고 기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는 유클리드 지금 기하학이 나왔고 그게 어려운 것이 밑에 나오면서 얘가 해결을 하는구나. 그 다음 문단 1, 2, 3, 4문단. 그런데 기하학과 대수학이 하나라면서 대수적은 가능하지만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에 문제가 되게 되었다. 대수방정식에서 x, y, z 세 변수가 있는 방정식이 데카르트 평면에서 하나의 축을 더 만들어서 세 변수의 조합을 나타낼 수 있다. 방정식을 만족한 점들은 3점 입체 도형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동그라미
4개의 이상 변수가 있는 대소관계의 경우 대각 좌표기 시각화는 어렵대요. 대소편은 모든 차원의 도형은 구체적 형상에 있는 변수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거라 4차원의 도형 역시 2, 3차원 도형들과 마찬가지로 실제한다. 단지 2, 3차원 도형들은 변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위치를 연결해 시각화는 가능한데 4차원 도형은 시각하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이냐? 4차원으로 만든 거는 있긴 있겠죠. 근데 시각화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4차원 이상의 도형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은 어떤 도형을 정체적으로 구성하는 것과 시각으로 인식하는 것을 혼동하는데 발생한다. 4차원 도형에 대한 시각화 방법 3차원 상황을 참고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럭비용 같은 타원체 성질 연구적 한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입체를 절단해 보는 것이다. 타원체 절단면은 타원 형태 2차원 도형이 나타나면 절단면을 모으면 3차원 물질을 재구성할 수 있다. 결국 3차원 타원체에 대한 연구는 2차원 도형에 대한 연구로 완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처럼 어떤 도형을 절단했을 때, 잘랐을 때 한참 낮은 도형이 나타나는 걸 통해 4차원 도형의 한 절단면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동그라미 3차원. 그러니까 자, 우리는 지금 3차원이라는 거죠. 그쵸? 선이 2차원이에요. 점이 1차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야? 4차원은 눈에 볼 수 없잖아. 그걸 잘라내면 뭐야? 우리가 볼 수 있는 3차원이 된다는 걸 지금 써놓은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4차원 도형은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 4차원 왜 쉬워요? 따라보자. 4차원. 생각으로 생각. 우리가 생각. 어래? 생각으로 사과가 있어. 그럼 뭐야? 사과. 있긴 있죠. 머릿속에 보면 있잖아. 이건 모르잖아. 그걸 자르면 얘는 3차원이 된다고 본 거예요. 이해되셨죠? 3차원은 뭐야? 우리가 360 3D로 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쵸? 그걸 너가 종이에 그렸어. 그럼 몇 차원인데? 그건 2차원이죠. 이해되시지? 뭔 말인지 3차원. 틀리면 안 돼요. 저도 미술집에서 한번 틀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벽에 티제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이야. 이거 무슨 상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미술 전문이 아니라. 아니 내가 볼 때 되게 3차원이지? 병신인가? 그때 아니더라고. 3차원 다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 틀렸네? 그래서 할 게 아니고 외워야 된다고.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섬이고 3차원은 뭐야? 리리리리리 다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벽에 붙어있을까? 내 등짝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서 2차원이더만.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건 내가 여러분과 다른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한 번 틀린 건 웬만하면 안 틀려요. 1000번 풀면 한 문제 틀려 한 번 틀릴까 해. 똑같은 문제. 근데 여러분은 저번에 풀었어. 뒤에 왜 똑같은 시험 쓰고 난리야. 숙제로 또 틀렸어. 뭐지? 그럼 에이 뭐야 나랑 만나봐. 내 인생과 관계없어요. 버리면 안 된다고. 그것만 극복하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수능에서도 몇 번 맨날 헷갈려요. 몇 번 쭉 가다가 6번은 사실 애매한데 그럼 별표에서 빨리 넘어가라니까. 다시 보면 무조건 낚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보는 걸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남자친구 사귀었어. 와 개떡같아 헤어졌단 말이야. 걔를 다시 보겠어요 너가? 하나 둘 셋? 다시 보지 않죠. 다음에 거 본 다음에 걔를 보면요. 와 거지 같은 게 바로 보여요. 정사 3번이었는데 내가 왜 헷갈렸지? 병식이가 4고 5번 헷갈렸는데 이게 되는데 꼭 거기서 붙잡아서 꼭 6번 구간이더라고요. 6번 구간. 근데 여기서 베타 테스트 중이에요. 고3을 베타 테스트 할 수 없으니까 고1, 고2 그 다음에 중3을 베타 테스트 했는데 와 중3이 확실히 순진하더만. 6번에 안 걸려. 순진하다. 왜 안 걸린지 아세요? 걔가 바로 끝난 게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넘어가야지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고2는 내가 풀 수 있겠지 못 풀어. 고2도 뭐 이런 왜 안 풀리지?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조심해야 돼. 마지막 문단은 우리 친구들 읽어줍시다. 집에서도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단 시작. 4차원 도형을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 그려내기는 어렵지만 4차원 도형의 한 절단면이 3차원 도형이라는 것은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서의 사건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서 발생한다. 어떤 사건은 다른 사건과 구분되는 것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어난 공간적 위치와 시간을 제시해야 한다. 공간적 위치는 3차원의 좌표로 나타낼 수 있으며 발생하는 시간은 네 번째 변수가 될 수 있다. x, y, z의 t의 값이 지정되면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물체를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 시간이라는 변수는 순서에 따른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네 변수를 사용하면 물리적 사건을 오류 없이 기술할 수 있다. 재밌네요. 시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 지문이 순환선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끊었다 갑니다. 독서 지문 지금 3개를 우리가 맛봤고요. 첫 번째는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포리스에 관한 거, 국가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고, 두 번째는 경제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세 번째는 제가 읽은 이게 뭐지 하는 수학적 기하학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머리에 딱 박아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올해 수능을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죠? 그거에서 제껴요. 제낀 건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근데 안 제껴진 건 요건 나온다. 저는 이게 수능에 나온다고 보는데 1번 비타 문제가 유동성 관련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경제가 다 들쑥날쑥하고
갖고 있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죠? 이해되죠? 또 관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뭐 100만 원짜리인데 300% 가져 그러면 300만 원 그건 아닙니다. 관세 세금이요 세금. 미쳤다고 100만짜리 300만 원은 되진 않는데 거기에 매긴 세금 이해되셨죠? 그거에 대한 경쟁력 그런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상 잠깐 끊었다가 바로 갑니다. 문학 부분 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분 뒤에 볼게요.